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파이어, 은퇴 이후 목돈 지출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은퇴 설계는 연금, 즉 월 현금 흐름만 계산을 하죠. 그런데 실제 은퇴를 힘들게 하는 건 매달 나가는 돈, 그건 당연히 예상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 번에 갑자기 빠져나가는 목돈입니다. 한번 대한민국 평균 데이터로 재구성한 은퇴 후 20년인데요. 부모들은 결혼을 보통 32세를 한다고 합니다. 뭐 남자는 33세, 여자는 31세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첫 자녀를 출산을 34세 때 한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만 하네요. 그 다음에 본인은 55세에 은퇴를 하고요. 그 본인의 자녀는 보통 다시 32세 정도 이때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이 영상은 뭐 추측성 시나리오가 아니고 대한민국 평균 통계를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 조건이면 은퇴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자녀의 나이가 언제쯤 뭐가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55세, 은퇴와 동시에 시작되는 첫 번째 관문은 자녀 학자금입니다. 은퇴 시점, 자녀는 아직 대학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만약 55세 은퇴하면 자녀는 21살, 아직 대학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출 기간도 한 해가 아니고 보통 4년, 최소한 4년은 걸리죠. 그리고 비용도 한 2천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연으로 따지면 50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녀 1인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2명이면 이거의 2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등록금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예상 지출이 아닙니다. 거의 확정 지출입니다. 물론 가치관에 따라서 그 대학교를 안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을 생각하면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건 평균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는 것만 먼저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1인당 2천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타이밍입니다. 이 돈을 은퇴 자산에서 바로 꺼내는 순간 은퇴 초반에 있는 시퀀스 리스크라는 게 바로 터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대학 자금은 은퇴 자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금이 끝나면 숨이 좀 트일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시기에 첫 번째 큰 소비가 옵니다. 바로 차량 교체입니다. 차량 교체는 언젠가는 10년, 20년에 한 번씩은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이런 차량을 고를 때 만족도가 아닌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물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감가상각, 유지비, 보험료, 연비도 고려해서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차량을 갖고 계시다면 이 시기에 한 번쯤은 교체를 해야 될 시즌으로서 목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 34세, 자녀 결혼 32세, 계산하면 부모 나이 66세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이벤트, 조금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퇴 후 11년, 목돈 지출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시점 조절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리고 감정 개입도 커집니다. 부모 66세에 자녀 32세, 이 결혼에 대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통계를 같이 보실까요? 보통 부모들이 자녀 결혼하는데 5천에서 1억 5천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전세나 주거 지원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1억 5천까지는 어차피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까지 증여를 해주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결국 뭐 학자금, 차량 교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 결혼 지원에 관련해서는 결국 집을 다운사이징 하거나 다른 큰 목돈을 만들어야지만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라고 하면 거의 3억, 4억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하가 재앙이 되지 않게 하는 3가지 원칙. 근데 이 3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일단 먼저 잡아 놓다고 하면 그 기준 안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통제 범위 가능 안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원 상한선을 사전에 확정하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명확한 숫자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는 뭐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 아니면 1억 5천 2억까지 해주겠다는 걸 사전에 서로 자녀와 한번 같이 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조금 넘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준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분할 및 시차 증여입니다. 현금 흐름 충격을 최소화하는 기술인데요. 이걸 한꺼번에 준비한다기보다는 증여를 사전에 조금씩 자녀 통장으로 증여를 해놓아서 그걸 결혼자금을 한다든지 또 1년에 얼마씩 적립 비슷하게 분할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충격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가 가장 또 중요한 거죠. 은퇴 자산을 보유해야 됩니다. 자기 부모, 그러니까 나의 노후를 위협하지 않는 구조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이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0대 이후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입니다. 의료비, 간병비는 올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언제, 어느 정도냐의 문제이지 결국 오게 됩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 부분이 빠진 파이어는 솔직히 말해서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70세 이후에 연의료비가 600만 원, 또 사적 간병비가 월 350에서 450, 결국 평균적으로 보면 월 간병비가 4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장기화 수년간 지속된다면 은퇴 자산 기반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죠. 말이 월 400이지 1년이면 거의 4,800, 5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의료비까지 합치면 6, 7천만 원 정도가 깨질 수 있죠. 이걸 본인이 다 부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 결국 자녀에게 의지한다고 하면 이건 또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병 리스크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간병비 대비 없는 파이어는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보험이든 현금이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현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몸이 아프게 되면 이 부분을 자기가 그 ETF든 뭐 다른 금융 자산을 자기가 현금화 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자녀에게 뽑아와라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현금으로 그냥 뭐 입출구 통장에 넣어 놓는다든지 해서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은퇴 시점에 주택 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건 은퇴나 파이어가 아닙니다. 대출이 만약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은퇴 후에도 계속 고정적 지출이고 심리적 압박이 발생합니다. 목돈 이벤트와 겹치는 순간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구조에서는 은퇴 이후 15년 동안 큰돈이 나갈 일이 이미 시간표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차량 교체 등 큰 소비, 자녀 결혼, 의료 간병비. 그래서 은퇴, 파이어의 설계의 핵심은 생활비 계산과 더불어 목돈 타이밍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숫자로 답해야 될 한 4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55 은퇴 시점에 자녀의 대학 지금은 미리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미 졸업을 하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그 다음에 자녀 1인당 결혼 지원 상한선은 정해놓고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할지도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요. 그리고 의료 간병 리스크를 보험이나 현금 어떻게 감당할지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지요. 그리고 은퇴 시점 주택 대출 영원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